What's up everybody? 와미남 와인의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좀 특별해요. 저희가 와미남 구독자 1000명을 찍은 거를 기념해갖고 좀 특별한 주제로 준비했어요. 바로 와인에 대한 썰 1편 세계 최고의 와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와인이 정말로 비싸면은 몇백, 몇천만 원의 값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와인들이 과연 어느 와인들이냐 궁금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그런 문화 있잖아요. 야, 여기 일장 누구야? 그거랑 비슷하게 프랑스 보르도에 가서 여기에 와인의 짱이 누구야 물어보면은 딱 5개의 와이너리가 뽑혀요. 바로 이 5개의 와이너리가 그랑크루 1등급을 받은 샤또 라피트, 샤또 라투르, 샤또 오브리용, 샤또 마고, 그리고 샤또 무통 로스차일드. 이렇게 5개의 와이너리가 바로 최고의 와이너로 꼽히는 와이너리들입니다. 그만큼 이 5개 와인들은 와인 세계에서는 전설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 와인들이고 오늘 그 와인들에 대한 뒷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특히 3개의 도시가 와인으로 가장 대표적입니다. 보르도, 부르고뉴, 그리고 론. 근데 그 중에서도 2개를 고르라 그러면은 보르도랑 부르고뉴고 딱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은 보르도예요. 그만큼 보르도 와인이 세계 최고 고급의 와인들을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르도가 프랑스에서 가장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도시이고 부르고뉴에 비해서는 5배,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에 비해서는 8배가 넓은 재배 면적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이 보르도 와인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는지를 보자면은 원래 사실상은 프랑스에서 정말 고급 와인으로 알아주던 것은 부르고뉴였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왕실이랑 부르고뉴가 가깝기도 하고 워낙에 엘레건트한 피노누아 품종을 쓰니까 사실 프랑스 왕실에서는 부르고뉴에서 생산하는 피노누아 와인을 많이 마셨고 일반적으로 왕실에서 마시던 와인이 곧 최고의 와인으로 인정을 받던 거예요. 그러다가 루이 15세의 왕의 애인인 폼파두르 마담이 바로 이 보르도 와인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것도 보르도의 라피트라는 와인에 굉장히 빠져갖고 그거를 왕실에 들여오게 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루이 15세 왕의 가장 favorite 와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보르도의 위상이 뜨기 시작하면서 이 보르도에서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와인들을 만드는구나가 왕실에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세기쯤에 이미 보르도가 부르고뉴를 제치고 가장 고급 와인의 성지로 이미 떠오른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계기 중에 하나가 18세기에 바로 토머스 제퍼슨 덕분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 3대 대통령인데 그것보다도 사실 어쩌면 더 유명한 거는 미국의 자유선언문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기고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유명하죠. 이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을 하기 이전에 프랑스에서 미국 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토머스 제퍼슨이 와인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은 와인 덕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토머스 제퍼슨도 와인에 미친 남자였어요. 와미남이었어요.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이 본격적으로 보르도를 포함해갖고 전 프랑스를 돌아다니면서 그 당대 최고의 와인 전문가가 된다고 판단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와인에 진짜 빠지게 됐는데 그 당시에 토머스 제퍼슨의 일기를 보면은 프랑스의 최고의 와이너리가 보르도에 있는 4개의 와이너리다 하면서 라피트, 라투르, 오브리용 그리고 마르고를 이미 1787년도에 일기장에다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이 4개의 와이너리는 거의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에서 받는 연봉과 그냥 미국에 어떻게 보자면 그냥 돈을 이용해 갖고 굉장히 많은 이 4개의 와이너리들의 와인을 사갖고 미국에다가 보내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한테도 보내고 자기도 몇백 병씩 보내는 걸로 유명한 완전 와인 매니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너리들은 그렇게 이미 그때의 명성 덕분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1790년도 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프랑스 군중들이 하도 힘들게 지내기 때문에 다 들어서고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들어서 일어서서 맨날 왕족에서는 비싼 와인이나 먹고 있고 파티나 하고 있는데 우리는 먹을 음식조차 없는데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엘리트 부르주아들을 처형을 하기 시작하죠. 길로틴으로 해갖고 쑥딱 그냥 목을 바로 잘라버리는 그러한 처형을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놀랍게도 프랑스의 당시 왕이었던 황제였던 루이 16세도 처형을 당하고 그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도 처형을 당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와이너리들로 그때 여겨지고 있던 샤또 라투르, 라피트, 샤또 마고, 샤또 오브리옹의 당시 소유주들마저도 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 정도로 그 와이너들의 소유주들도 엄청난 그 부르주아와 그 모든 상급 사회의 상징이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1855년도에 이제 진짜로 명시적으로 보르도 최고의 와인이 정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1851년도에 런던에서 엑스포라는 전시를 해요. 이 행사는 뭐냐면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물품들을 어찌 보면 자랑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있던 시기가 아니니까 이 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기에 좋은 이 나라 최고의 상품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를 해서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와갖고 거기 한 장소에서 이 나라가 진짜 오퍼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들을 보는 그러한 엑스포지션들이었는데 그걸 런던에서 1851년도에 굉장히 크게 치렀어요. 그걸 본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지도자가 1855년도에 우리가 우리의 그 당시의 적인 런던, 영국한테 질 수가 없다 해갖고 1855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도 이러한 엑스포를 열기로 합니다. 그래서 Exposition Universelle de Paris, 영어로 말하자면은 Universal Exposition of Paris라는 엑스포 전시회를 열어요. 근데 이 전시회를 열 때 이제 와인을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에 와인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와인 지역도 많고 와인의 종류도 많고 게다가 막 이해하기 힘든 그런 너무나도 복잡한 이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나폴레옹이 안 되겠다. 와인을 알아보기 쉽게 단순하게 해서 거기에 이 엑스포지션에 오는 바이어들이 정말로 한눈에 간단하게 좋은 와인들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당시에 이 와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와인을 갖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와인인 프랑스 와인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와인의 등급을 매기라. 그래서 정말 최고 중에 최고, 딴 수많은 걸 보여줄 필요 없이 정말 몇 개만 최고를 선정해갖고 얘네를 소개하고 싶다라 그래갖고 그 여러 개의 도시 중에서 단연 보르도가 으뜸이기 때문에 보르도 와인만을 소개하라. 보르도도 너무 크다 보니까 보르도를 나눴어요. 보르도가 큰 강이 지나요. 지롱드라는 강이 지나고 이 지롱드라는 강이 다시 가론느랑 그 다음에 도르도뉴 이렇게 두 개의 강으로 나뉘긴 하지만 어쨌든 그 큰 강이 보르도를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 편이 있고 여기에 왼쪽 편이 있어서 right bank, left bank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여기에 땅이 다르기 때문에 이 토질이 달라요. 이 왼쪽 편 left bank에서는 거의 토질이 자갈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까베르네 소비뇽이 굉장히 잘 자라고 반면에 오른쪽 편 right bank에서는 토질이 점토, 석회석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를로라는 품종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의 차이가 있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최고의 와이너리로 인정받던 곳들은 이 레프트 뱅크 메독이라는 곳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보르도 전체도 너무 많다. 거기도 수많은 와이너리 너무 많아. 그냥 메독에 있는 와이너리들에 집중해갖고 최고의 레드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들을 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임무를 전달받은 이 와인업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최고의 와이너리들을 정말 등급을 매길 수 있을까? 수천 개의 와이너리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최고를 뽑으라는 걸 어떻게 뽑아야 될까? 그래서 그 당시에 와인업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하다가 당연히 그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는 최고의 와인이 어느 건가 하는 레퓨테이션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진짜 명시적으로 클래시파이 하려니까 무슨 근거로 이거를 클래시파이 해야 될지 해서 결국에 그 당시에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으로 이거를 등급을 매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와인들을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진 그랑크루 클라세라는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보르도에 있는 와이너리 중에서도 딱 61개의 보르도의 메독 지방의 와이너들을 선정해갖고 이것들이 정말 최고 중에 최고 그랑크루 와이너리들이다 라고 해갖고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랑쿠 속에서도 1등급이라고 부르는 프리미어 크루가 가장 좋은 등급의 와이너리고 여기에 처음에는 4개가 뽑혔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가 추가돼서 총 5개의 와이너리들이 이 최고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와인들은 요즘에 한 병에 싸면 50만 원, 비싸면 2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정말 빈티지를 레어한 거는 1000만 원이 넘기도 해요. 그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대의 와인들인데 각각 5개의 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바로